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 검찰이 대장동 비리 수사를 축소 시도한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에게 2014년 성남시장 재선을 전후해서 42억 원을 건넨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네. 이재명 대표 측에게 네. 42억 5천만 원, 네. 이 어마어마한 돈을 건넨 문건을 검찰이 지금 확보했다고 조선일보가 오늘 특종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떤 문건입니까? 네. 이게 지금 조선일보 이전에 이미 보도가 나왔었고요. 예. 어저께부터 보도가 나왔는데, 액수가 좀 달랐어요. 50억이 넘겨졌다. 뭐 이런 어떤 50억이었는데, 지금 조선일보는 42억 5천만 원이라고 하고요. 자,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 뭐냐면, 남욱이 위례 신도시와 관련해서 사업 시행자가 되고 난 다음에 돈을 분양대행업자, 즉 위례 신도시의 분양대행업자로 알려진 이모 씨에게서 닥달을 하면서 42억 5천만 원을 구해서 받았는데, 그중에서 물론 20억 원은 남호 씨, 토목업자 남호 씨로부터 받은 돈입니다. 그래서 총 42억 5천만 원을 건네 받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액수가 조금 달라서 그렇지.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문건은 바로 이모 씨가 남 씨에게 보낸 내용 증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은 남욱 변호사의 말만 있었죠. 말만. 네네. 예. 그러니까 내가 원래 분양대행업자 이 씨에게 이렇게 돈을 받아서 지금 김만배에게 그 중에서 얼마를 보냈다. 뭐 32억 5천만 원을 김만배한테 보냈고, 그 중에서 최소 4억에서부터 최대 한 6억. 7억 정도가 일단 이재명 측으로 먼저 전달이 됐다. 이렇게 증언만 했는데, 이 내용 증명이라는 거 아시죠? 내용 증명은 단순히 쓰는 게 아니라 우체국 소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몇 월 며칠에 우체국이 딱 찍어서 본인에게 꼭 전달해야 되는 게 내용 증명이기 때문에, 내용 증명으로 2020년에 벌써 보냈다. 즉, 지금 대장동 의혹 사건이 2021년 9월 달에 터졌거든요. 저 이낙연 캠프 측에서. 근데 그 이전 1년 5개월 전에 이 내용 증명이 보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민주당이 했던 모든 말들, 세 가지 말들이 모두 다 지금 탄핵된, 그러니까 이 완전히 거짓인 게 드러난 거죠. 첫 번째는 증언만 있다. 아니요, 증언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7월 달에 이 증거, 즉 내용 증명을 확보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유동규가 입장을 바꾸면서 모든 게 다 바뀌었다. 그게 아니죠. 유동규가 지금 말을 폭로하기 시작한 한 달도 안 됐지만 7월에 이미 이 문건을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이 문건에 따르면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정치 자금을 위해서 남욱이 달라고 했지 않느냐. 당신이 책임져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치 자금으로 자기가 전달했다라는 게 명시가 돼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프레임 자체를 마치 그 유동규가 폭로를 하고 또 다 증언만 있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전부 다 탄핵이 되면서 이미 검찰은 이 증거까지도 확보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증명은 네. 지금 누가 누구에게 보낸 겁니까? 이 내용 증명은 이 씨가 분양대행업체 이 씨가 남욱 씨한테 보낸 거예요. 남욱이한테 보낸 거예요. 이유는 이겁니다. 원래 남욱이 그때 위례 신도시 시행업자고. 시행업자가 됐죠. 그래서 대장동도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돈을 더 내놔. 돈을 좀 내놔라. 이렇게 해갖고 당신들한테 분양 사업권도 주고 토목 사업권도 주고. 그러니까 미리 내놔라. 거기서 비자금을 만든 거죠. 이 씨가 나 씨한테 나 씨를 통해서 이게 돈 더 내놓는다 하고 이제 42억을 모아서 이 씨가 전달했거든요. 나 씨한테는 20억을 받은 거예요. 토목업자. 그런데 문제는 나 씨가 대장동 사업에서 탈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내놓으라고. 그렇죠. 아니 나는 대장동도 나한테 줄 알았는데 대장동에서 날 떨어뜨려 100억 내놔.
20억 내놨는데 예. 100억을 내놓으라고 한 거죠. 그렇죠. 대장동 엄청난 사업. 대장동 당신들이 사업에 그 이권 때문에 내가 내놓은 돈이니까 나한테 손해를 끼쳤잖아. 100억 내놔 하고서는 이 씨한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호 씨가 직접적으로 남호한테 준 게 아니거든요. 이 씨한테 줘갖고 이 씨가 이제 그 돈을 남호한테 그거 남호한테 해결해라. 그런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이 씨는 아니 나 씨가 돈 달라고 그래. 네가 해결해. 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그 내용 증명에 조목조목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당신이 나한테 준 돈을 달라고 그랬을 때 이게 지금 당시 성남시장 네.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을 위한 선거 자금이고 또 대장동 로비를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돈을 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모아줬다라고 내용 증명에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 돈이 대장동 사업 인허가 준비 자금과 네. 성남시장 선거 비용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건넸다. 네. 그리고 이재명 최측근 등에게 현금이 건네진다는 이야기도 했었다. 네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재명과의 연결고리가 여가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문서에서. 예.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건, 즉 증거가 확보가 됐다. 예. 그러니까 유동규 폭로 이후에 바뀌었다 그게 아니라 그 훨씬 이전에 이 증거 문건으로서 확실한 증거가 이미 검찰은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건이 내용 증명이 나온 게 2020년 4월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장동 사업이 있기 전에 유래 신도시 사업이 있었고 그 유래 신도시 사업을 하면서 남욱이가 거기 사업 시행자였죠. 시행자, 사업권자가 되면서 이제 대장동도 먹기 위해서 미리 작업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자금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호방건설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이 분양업체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하면서 액수를 점점 키웠죠. 그러니까 남모 씨는 토목업자 네네. 20억 이렇게 주었는데 네. 나중에 그게 대장동 토목 사업에서 탈락을 되니까 업자에서 100억 내놓으라고 할 때는 벌써 비리가 이게 있다는 걸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로비하고 그렇죠. 뭐 이런 게 윗선에 이 상납하고 이런 내용들을 아니까 협박을 친 거 아닙니까? 과거 유래 사업에 그 정재창 씨는 200억인가 150억인가를 받아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정재창 씨도 사실은 위례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대장동이었고, 위례는 아시다시피 송파 쪽도 있고, 성남 쪽도 있고, 그 거여동 하남 쪽도 있습니다. 하남 쪽도 있고 해갖고 이게 전체 몫이 크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성공을 했지만 위례 신도시는 성공을 했지만 적은 액수였고 사실 시뮬레이션 즉 한번 이거를 성공하면 야 대장동을 똑같이 해보자 하고 한번 실험적으로 이 대장동 토건족과 이재명 측이 함께 해본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장동도 얘네가 하면 전부 다 어마어마한 구찌로 이렇게 크게 한탕하겠구나 하고 다 달라붙은 거예요. 솔직히 남호 씨도 위례를 저 사람이 해? 그러면 야 대장동도 성공할 거야. 그러고 사실 이 뇌물조로 20억을 넘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재창 씨 유래 공동사업자 아닙니까? 거기서 유동규한테 이 상납한 거 돈 준 건 다 알잖아요. 3억 5천만 원. 네네. 그러니까 그거 터트리겠다. 당신들 대장동에서 엄청난 수익 봤으니까 나한테 돈 달라 해갖고 150억인가 200억인가를 뜯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호 씨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20억 주고 100억 내놓으라고.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도 왜 김만배랑 뭐 해갖고 정 씨한테 얼마를 우리가 너 얼마네 하면서 그걸 다 모아서 주는 그 해프닝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42억 5천만 원 중에서 실제로 전달된 것은 32억 5천만 원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20억 5천만 원 중에서 12억 5천만 원만 김만배한테 지금 전달이 된 거죠. 네네. 그리고 이 남모 씨한테 들어온 20억은 사실은 선거 이후에 전달이 된 거거든요. 네네. 선거 이후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그 전에 이제 전달된 거 12억 5천만 원 중에서 그 돈의 일부가 선거 자금으로 넘어갔다는 게 지난 21일이죠. 네네. 대장동 대표 때 남북이가 그때 조목조목 얘기했잖아요. 4억을 먼저 주었고
그런데 선거가 끝난 뒤인지 아닌지 기억은 분명치 않지만 1억 내지 2억을 더 주었다. 그래서 최대 6억을 주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선거 자금 들어갔고, 네네. 그 나머지로 또 로비 자금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시의회 또 뭐 공무원들 네네. 또 한다는 그 큰 줄기가 김용, 정진상 한테 또 상납 네. 돈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예, 중간에 또 괜히 그 사람들이 중간에 자기 몫으로 챙긴 것까지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소소히 중간중간 들어간다. 민주당 그쪽 패널들이 늘 주장하는 게, 야, 뭐 옛날에 뭐 한나라당 차떼기 하면은 수백억이었는데 몇 억 갖고 이러느냐 그러는데, 사실상 지금 설명하셨듯이 42억 5천만 원이 지금 갔습니다 했는데 왜 4억밖에 안 갔느냐. 말씀하셨듯이 42억 5천만 원이 딱 모아져서 한꺼번에 다 간 게 아니고, 그렇죠. 여기서 먼저 모았던 돈 중에 이게 또 거쳐야 될 그 부분들이 많아요. 아주 심플하게 이 B2B, C2C 한 사람이 이쪽 당이나 혹은 이쪽 그 후보한테 직접 전달하면 끝나는데, 아시다시피 나무 거쳐야지, 김만배 거쳐야지, 또 거기서 유동규 측 거쳐야지, 그럼요. 3인 거쳐야지. 그래서 선거장으로 들어가면 아시다시피 중간중간에 다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럼요. 다 빠져버리면 아주 급한데, 사실 이 선거가 치러지면 급하게 돈이 들어갑니다. 목돈으로 딱 들어가서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여기 막아야 돼, 저기 막아야 돼 하면 몇 억씩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걸 설명하지 않고, 야, 400 몇 억이 있는데 거기서 4억 한다고 이게 무슨 뭐 상대가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은폐하기 위한 사실 변명이죠. 그렇죠. 어쨌든 사람을 거치다 보면은 통행료를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톨게이트죠. 그러니까 떡을 주무르다 보면 네네. 떡고물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문재인 검찰이 이미 지난해 11월에 나무고고 그 이모 씨를 네. 소환 조사했을 때 다 드러났는데 그렇습니다. 다 감춰버렸다고. 이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중요한 건 작년에 이미 남욱이 돌아왔을 때,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이정수 중앙지검장 산하 이 대장동 수사팀장인 김태훈 검사, 부장검사의 수사팀에게 이걸 다 얘기한 거예요. 네. 사실은요 42억과 5천만 원을 받았고요, 그중에 얼마를 줬고요, 이거 선거 자금이고요, 이렇게 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수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덮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죠? 유동규가 428억 주인이다 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예. 그 다음에 김만배랑 남욱이랑 정영학이랑 이렇게 하면 딱 끝난다 하고 이 범위를 그냥 딱 그 좁혀갖고 이 사람들만 그냥 잘라버리는 걸로 그러니까요. 결정해버린 거죠. 아니 그러니까 대장동 비리 의혹을 수사하려면 그 몸통인 이재명도 최소한도 소환 조사 한 번 정도는 해야 하는데 아예 안 했죠. 참고인. 네. 참고는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네네. 김용도 안 했잖아요. 안 했죠. 정진상만 딱 한 번 불러서 했어요. 그러니까 1월에 그것도. 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대장동 수사가 아니고 황무성이 네네네. 도개군 사장 쫓아낼 때 당신이 압력 가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직권남용 부른 거예요. 때문에 부른 예, 직권남용 때문에 부른 거지. 예. 대장동 비리 수사는 아예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를 안 하기로 작정을 딱 한 거죠. 그때는. 네네. 대선 전이고 자기들은 다 문재인 검찰이고 이재명한테 무슨 홈 관리를 손해 관리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국정감사 나와서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하고 아예 확정지어서 얘기했고, 예. 그 다음에 그걸 받아서 김태우는 바로 기소를 했죠. 유동규가 주인 그분이다 해갖고. 김만배가 그분한테 주었다는데 그분 거라고 했는데도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나와서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재명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확정지어준 거지. 그런데 남욱이 재판에서 또 폭로한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자기 미국으로 이제 도망갔잖아요. 뭐 네네. 본인은 도망이 아니라 뭐 네네. 가족들하고 원래 미국으로 뭐 이민인가 뭘 가기로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 사건이 터지면서 귀국을 종용했잖아요. 네네. 종용이라기보다는 회유를 한 거죠. 딜을 한 거죠, 뭐. 예를 당신이 들자면. 안 들어오면은 정영이가 전부 당신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빨리 좀 들어와라. 예. 그리고 들어오더라도 당신은 구속 아니야. 4명만 할 거야, 4명. 네.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구속시켰는데 어쨌든 그것도 지금
이 수사를 축소해버리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 아닙니까? 꼬리 자르기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말은 많았죠. 그러니까 저 남욱이 속았다. 즉 남욱이 계속 더 버틸 수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돌아왔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 시기적으로 돌아오리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렇죠.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유동규 머리 엄청나게 기르고. 구속한 다음에 얼마 안 지나서 남욱이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와 이거는 분명히 그 검찰이 뭔가 딜을 한 것이다. 뭐 이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들어와서 얼마 안 있다 바로 구속한 걸 보면 이 거짓말해서 남욱이 속지 않았느냐. 남욱이 언젠가는 거기에 대해서 뿔 것이다. 다 폭로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그때도 있었지만 뭐 그냥 죽어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재판이 시작이 되고 해서. 그런데 사실 그대로 지금 된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18일 날 귀국해갖고 11월 4일 날 구속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남욱은 그 사건의 주범이기는 하지만 뭐 정치적 비중이라든가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회유해가고 들어라 해갖고 잡아넣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남욱한테 이야기했던 대로 4명만 구속하겠다. 그게 이제 김만배, 유동규, 최윤길 아닙니까? 네. 그리고 공무원 한 사람. 네네. 그 사람이 이제 유한기 씨죠. 유한기 씨, 예. 극단적 선택을 한. 네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됐죠. 최영길 구속되고 유동규 구속되고 김만배 구속되고. 그런데 이제 한 분은 뭐 그저 선택을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까 예. 구속이 안 된 구속이 거죠. 안 구속될 것을 예상을 하고 네.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 아닙니까? 자기한테 다 뒤집어 떠난 씌웠죠. 유한기 씨 입장에서 보면은 누구한테 결제를 받고 누가 이런 거 갖고 이제 자기는 그 심부름 한 사람인데 자기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니까 그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갖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다 아닙니까? 네. 극단적인 선택을 당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네. 당신이 다 안고 가거라 뭐 이렇게 압박을 가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걸 뭐 확인할 길은 없죠. 네. 어쨌든 이런 거 보면은 문재인 검찰 그러니까 이정수라든가 김태훈 4차장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이재명 봐주기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를 했다, 축소 수사를 했다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특히 이 문서까지 딱 나왔는데 그걸 그때 다 봤을 것 아닙니까? 네. 근데 문서는 올해 7월 달에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번 그 수사팀이. 문건이 그 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쭉 그 몇 개의 보도를 집중해서 봤을 때 검찰 수사팀이 남욱에, 그러니까 지금, 이정수 중앙지검장 시절에 남욱의 증언을 지금 그냥, 덮은 거거든요. 그런데 2022년 7월 달 새로운 수사팀이 구성되자마자 남욱의 증언을 다시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건을 확보를 한 거죠. 지난 7월에 그렇죠. 지난 구성된 새로운 윤석열 검찰 예, 팀에서. 예. 그런데 지난해 이 남욱이랑 이모 씨랑 가서 수사받으면서 그 얘기는 쏙 빼놨나? 문건이 있다는 거. 여기 내용 증명이 있습니다. 네. 내용 증명이라는 게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당신도 확인하라고 상대한테 딱 우체국 소인 찍어가지고 그렇죠.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이 우체국이라는 그러니까 공인된 시간 예. 이 시간까지 너한테 보냈으므로 거기에 이제 이 시일까지 답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행동에 취하겠다라는 선전포고죠. 어떤 면에서. 예. 그래서 국가가 공인해 주는 거거든요. 우체국이라는 국가 기관이 그래서 그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작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이미 이렇게 적시된 문건이 있다라는 중요한 증거를 바로 이번 윤석열 검찰팀이 남욱의 증언을 좀 토대로 해서 찾아보니까 분양업자와 이 남욱 간에 이러한 그런 그 문건이 있더라라고 찾아낸 거죠. 아무튼 문재인 대장동 수사팀이 네. 축소 은폐 수사를 했다는 스모킹건이 나온 것이고 그렇고요. 그 스모킹건 내용을 딱 내용 증명을 보니까 동거래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네. 이재명과 연결고리가 딱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선거 자금에 2014년 성남시장 재선거에 나갔는데 그 선거 자금으로 돈 준다는 것 명확하니 알고 있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민주당 패널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전부 다 지금 다 아까도 말씀드린 탄핵당한 셈이 됐어요. 그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요.
유동규를 회유해갖고 유동규로부터 입장을 바꾸게 해서 선거 자금이라는 프레임을 더 씌우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증거가 확실하게 유동규랑 상관도 없다. 유동규가 폭로한 거랑 전혀 상관없이 이미 이 수개월 전부터 문건 정확하게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담은 수사가 이루어지기 훨씬 전에 이루어진 그런 문건을 확보하고 있었다. 선거 자금이라는 수사는 그래서 유동규를 기획한 어떤 검찰 기획이라는 즉까지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다라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재명과의 연결고리까지 다 찾아냈는데 지금 문재인 검찰에 대한 문제, 축소수사 은폐, 네. 축소수사하고 은폐수사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런 입장인데, 그쪽에서는 뭐, 보도자료인지 언론한테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네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예. 보도자료는 할 수가 없죠. 윤석열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정의를 찾는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수사를 이렇게 엉터리로 뭉개버리고 그런 검사들 지금 그 사람들이 일부러 이제 뭐 고위직들은 퇴직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때 수사했던 팀들이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이들에 대해서 징계라든가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게 정의사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아마도 연수원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김태훈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은 다 지금 좌천됐죠. 좌천돼서 한식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조선일보가 그 중에 한 사람하고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익명으로 당시 수사팀의 일원과 통화를 했는데 수사팀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답을 했다. 이렇게 반론권을 뭐 행사를 해서 그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흔들고 가장 나쁜 게 부패거든요. 부패 그 공무원이 이 자신의 어떤 그런 시장이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특혜를 주고 거기서 돈을 받아서 자신의 선거 자금으로 썼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큰 범죄죠. 부패 범죄죠. 큰 범죄를 은폐하려고 조직적으로 그 수사팀이 은폐와 또는 그런 어떤 덮는데 만약에 이 전체적으로 조직이 동원이 됐다고 한다면 이건 감찰을 해야죠. 당연히 감찰하고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치 검찰을 그대로 두니까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 사람들을 처벌한다고 해서 또 차기 정권에서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일정 부분 정화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당연히 수사를 해가지고 그게 뭐 직권남용도 됐고 여러 건으로 지금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사법적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